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술의 축제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한 불평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AI라는 도구를 사들여 자신의 영토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은 그 기술의 파도에 밀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20분간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 비극적인 실태와 우리가 마주할 2035년의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웅장한 옥스포드의 강당에서 지성인으로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이 과연 내일의 AI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역시 AI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유한 자들은 이미 AI를 사서 돈을 벌고 있고 여러분 같은 엘리트들조차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이 기묘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불평등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가들이 기계를 부셨던 이유는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자본가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 혁명 역시 그 비극적인 역사의 확장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노동자의 임금이 아닌 기업의 주가와 배당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기술 발전이 곧 인류의 풍요라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AI는 그 불균형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IMF의 2024년 최신 보고서를 통해 그 실태를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IMF는 전 세계 고용의 무려 40%가 AI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그 수치는 60%까지 치솟으며 화이트칼라 계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IMF는 두 부류의 일자리를 구분합니다. AI와 시너지를 내어 몸값이 오를 전문직과 AI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을 단순 사무직입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기술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AI를 사는 자와 AI에 의해 치여 사는 자의 격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셋째로 이번 혁명이 과거와 다른 점은 바로 화이트칼라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 노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률 자문, 금융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이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지식노동의 가치를 폭락시킬 것이라 예견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값비싼 전문직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한 번의 구독료로 최고의 AI를 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AI를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AI는 더 큰 부를 창출해주는 디지털 노예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무자비한 경쟁자일 뿐입니다. 넷째로 실제 기업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씨, 이오는 백오피스 업무의 30%를 AI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7,800여 명의 삶이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통계 수치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붕괴입니다. 드롭박스 역시 전체 인력의 16%를 해고하며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기보다 AI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는 승리하고 기술에 의존하는 자는 버려지는 이 룰렛 게임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부의 양극화는 이제 K자형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과 그 주주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부를 독식합니다. 반면 AI와 경쟁해야 하는 일반 대중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AI를 사서 돈을 벌고 가난한 이들은 그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중급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을 앞서는 속도가 AI로 인해 가속화되면서 자산가와 무산자 사이의 장벽은 이제 통곡의 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마주할 2035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AI가 9,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하지만 동시에 8,500만 개의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숫자의 간극 속에서 살아남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AI를 살 수 있는 자들뿐입니다. 2035년의 지도는 부의 집중과 노동의 소멸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미 BBC는 AI 불안증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70%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35년 우리가 보게 될 가장 위험한 변화는 경제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인간 가치의 상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던 일을 AI가 더 잘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곱째로 유발 하라리의 경고를 되새겨 봅시다. 그는 기술에 의해 소외된 무용 계급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AI를 통해 영생과 무한한 부를 꿈꿀 때 대중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옥스포드의 학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로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과 AI 세금 도입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국가적 전략을 분석하고 2035년 사라지는 직업 20가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뉴스 보도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홉째, 결론입니다. 부가 지능을 사고 지능이 노동을 지배하는 이 죽음의 나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기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2035년의 주인공은 AI가 아닌 AI를 인간답게 다루는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